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섬뜩한 반전 드라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민중의 고통에 공감하며 뜨거운 심장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이상주의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 순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냉혹한 폭군으로 변모하는 이야기 말이죠. 과연 이들은 처음부터 악마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던 걸까요? 아니면 손에 쥔 거대한 힘이 그들의 영혼마저 잠식하여 괴물로 만들었던 걸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던집니다. 권력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인류에게 찬란한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과 파멸을 안기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궁금증은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이끌기에 충분하죠. 오늘 우리는 그 권력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상을 쫓던 혁명가들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재자로 변질되었는지 그 섬뜩한 역사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며 인간 본성의 위험한 그림자를 탐구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20세기 초 거대한 혁명의 물결 속에서 한 줄기비처럼 등장했던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이죠. 젊은 시절의 스탈린은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회의 부조리에 맞섰던 뜨거운 혁명가였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나 러시아 정규신학교를 중퇴하고 볼셰비키 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당시 차례의 억압에 시달리던 수많은 민중에게 희망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비밀 조직 활동을 하며 감옥에 갇히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혁명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고 동지들 사이에서는 강철이라는 뜻의 스탈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굳건한 의지의 소유자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끈질긴 권력욕과 함께 상대를 철저히 제압하려는 냉혹한 본성이 움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면서 스탈린은 점차 당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화려한 언변이나 뛰어난 이론가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조직 장악력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당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죠. 특히 서기장 자리에 오르면서 당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는 훗날 그가 절대 권력을 손에 쥐는데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1924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사망하자 소련은 혼란스러운 권력 공백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트로츠키를 비롯한 여러 유력한 후계자들이 경쟁했지만 스탈린은 교묘한 정치적 수완과 타고난 잔혹함으로 자신의 입지를 차근차근 다져나갔습니다. 그는 당내의 주요 인사들을 하나둘 견제하고 제거하며 마치 거미줄을 치듯 자신의 권력망을 촘촘히 엮어갔죠. 숙청과 암투가 난무하는 살벌한 권력 투쟁 속에서 스탈린은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동지였던 이들을 스스럼없이 제거하며 오직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는 서서히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모두의 존경을 받던 혁명가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그림자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드리울 공포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소나귀에 들어간 소련은 과연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스탈린의 시대가 열리자 소련은 그야말로 공포와 비극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당 내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했는데요. 이를 우리는 대숙청이라고 부르죠. 이 시기 스탈린의 눈밖에 난 이들은 단지 의심만으로도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혔고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는 공개 재판에 끌려나와 차가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밤마다 비밀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죽음의 전령처럼 들렸고 그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끝없이 이어졌을 겁니다. 동지였던 혁명가들은 물론 평범한 시민들까지도 이 광기 어린 숙청의 희생양이 되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노동수용소, 이른바 굴락으로 끌려가 혹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총살당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덫이 소련 전역에 깔린 듯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며 숨죽여 살아야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탈린은 농업 집단화를 강행하면서 엄청난 대기근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인위적인 식량 증발로 인해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굶어 죽는 창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권력이 자행한 학살과 다름없었죠. 이렇게 잔혹한 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스탈린의 극심한 편집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었으며 모든 반대 세력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죠.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음모로 보였고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더 잔인하고 무자비한 숙청을 부추겼습니다. 거대한 스탈린의 동상과 그의 초상화가 소련 전역을 뒤덮었지만 그 거대한 권력의 상징 뒤에는 국민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끝없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혁명의 이상을 꿈꾸던 젊은이가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공포의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사의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탈린의 이야기는 권력이 인간을 얼마나 무섭게 변모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비극은 비단 소련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서구 문명의 심장부, 자유와 평등을 외치던 프랑스 혁명 속에서도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바로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가장 순수하게 대변했던 인물로 손꼽혔습니다. 귀족들의 전횡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며 새로운 공화국 건설에 앞장섰던 영웅이었죠. 혁명의 열기로 가득 찬 파리 거리에서 그의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서 그의 이상은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신념이 광적인 숙청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는 공포정치의 설계자가 되어 혁명의 이름으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두대는 혁명의 상징인 동시에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두대 앞에 줄을 서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혁명 재판소에서는 로베스피에르의 논리만이 통용되었고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자들은 가차없이 단두대로 보내졌죠. 민중의 환호가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혁명의 칼날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 셈인데요.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시작된 혁명이 왜 이토록 잔혹한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되었을까요?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적들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이들을 단두대로 보냈지만 결국 그 자신도 자신이 만든 공포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혁명의 심장이었던 그가 어떻게 혁명의 심장을 스스로 먹어치우는 괴물이 되었는지 그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 앞에서 인간의 이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역사는 로베스피에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륙을 넘어 동양의 거대한 땅, 중국에서도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중국을 하나의 깃발 아래 통합하고 인민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마오쩌둥 주석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사례입니다. 그는 농민들을 이끌고 혁명을 성공시키며 오랫동안 분열과 혼란에 시달리던 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죠. 그가 가진 카리스마와 민중에 대한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인민들은 그를 구국의 아버지로 여기며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 그의 비전은 때로는 현실을 벗어난 광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을 단기간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대약진 운동의 시작이었죠. 그는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기치 아래 전국 각지에서 무리한 목표를 강요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기구를 녹여철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고 비현실적인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철은 쓸모가 없었고 농업 생산량은 오히려 급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방관리들은 마오쩌둥 주석의 신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허위 보고를 일삼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제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결국 대약진 운동은 끔찍한 대기근으로 이어졌고 수천만 명의 인민이 굶주림 속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인민의 영웅이었던 그의 판단이 이토록 거대한 비극을 초래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마오쩌둥의 권위가 흔들리자 그는 다시금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바로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회운동이었죠. 그는 젊은 홍위병들을 동원하여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습, 낡은 습관을 타파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혁명의 순수성을 되찾고
봉건주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목적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마오쩌둥 주석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홍위병들은 마오쩌둥 어록을 손에 들고 전국을 휩쓸며 무고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건축물을 파괴했습니다. 지식인, 예술가, 심지어 당의 고위 간부들까지도 반동분자로 몰려 잔인하게 고통받아야 했죠. 중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져들었고 헤아릴 수 없는 인명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문화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인민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마오쩌둥의 절대적인 권위는 결국 수천만 명의 희생을 낳는 거대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스탈린,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마오쩌둥까지 각기 다른 시대와 이념을 가졌던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정점에서 발현되는 공통적인 광기와 잔혹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처음에는 이상을 품고 민중의 지지를 얻었던 영웅들이었지만 절대 권력이라는 거대한 불꽃 앞에서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깨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권력은 인간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불꽃이며 그 불꽃 속에서 인간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본성이 깨어난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역사의 필연이었음을 강조하며 인간이 왜 권력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지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권력 남용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적 파괴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성의 취약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발하죠. 역사 속 인물들의 사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권력 구조 속에서도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경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의 그림자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심과 성찰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은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시험하며 그 유혹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견제 시스템뿐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